늦둥이로 태어나 5살에 프랑스의 왕이 된 루이 14세는 프롱드의 난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었으나 반란을 진압한 콩대공의 도움 속에 가까스로 왕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한편 명장이자 충신의 반열에 오른 콩대였으나 야심가였던 그는 점차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루이 14세는 그로 인해 벌어질 두 번째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탄생부터 바람잘 날이 없는 어린 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자랭의 협상력과 대콩대공 루이 2세의 군사적 활약 덕분에 제1차 프롱드의 난은 종식되었지만 반란이 끝나기 무섭게 프랑스 정계는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앞선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왕실의 구세주를 자처한 콩대가 반란의 원인을 제공한 마자랭의 재상직 퇴진을 요구하는 등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점차 절정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콩대로부터 자신의 입지에 큰 위협을 느낀 마자랭은 마찬가지로 콩대의 태도를 못마땅해 한 도트리슈 대비의 협력 속에 콩대와 그의 측근인 동생과 메보를 체포하여 투옥시키게 되는데요. 이에 크게 반발하여 즉각 방한 모색에 들어간 콩대의 자녀 세력들은 외부로 스페인과 협상해 프랑스에 대한 압박을 유도하는 한편, 마자랭에게 불만을 품은 귀족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콩대가 감옥에 갇힌 지 13개월 만에 결국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신흥 귀족이 주도한 1차 때와 다른 상급 귀족의 반란 제2차 프롱드의 난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란의 규모에 놀란 마자랭은 임시 방편으로 콩대와 그의 동생 메보를 석방시켰으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자 결국 또다시 왕실과 함께 파리를 떠나야 했는데요. 그렇게 콩대 일파는 파리를 장악한 듯 했으나 지난 1차 반란을 주도했던 파리 고등법원 측과 연대를 도모했다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서 불화를 빚었고, 남서부 보르도로 밀려난 뒤 그곳에서 다시 민중봉기를 일으키면서 다시 파리 재입성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이 오랜 적국인 스페인과 연대를 추진하자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것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반란군에 대한 또 다른 봉기를 일으켰고, 콩대 일파는 결국 또다시 파리에서 쫓겨나 스페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차 반란 때 반란군의 편에서 콩대와 싸웠던 튀레는 자신을 용서해준 왕실의 은혜에 보답하듯 이번에는 왕실의 편에 섰는데요. 그렇게 튀렌의 호의를 받은 국왕 루이 14세를 비롯한 왕실 일가가 콩대가 떠난 파리에 민중의 환호 속에 다시 귀환하면서 5년간 2차례에 걸쳐 전개된 프롱드의 난은 종식되었고, 아주 오랜만에 프랑스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직전까지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콩대가 가담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찮게 컸던 제2차 프롱드의 난은 귀족, 소시민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온갖 세력들이 다 참여한 탓에 결국 자체적인 분열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이 연속된 반란 속에서 선왕 루이 13세의 동생이자 루이 14세의 삼촌인 가스통은 지난 시절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끝없이 형의 왕위를 노린 것처럼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그의 숙부 세조 마냥 연달아 반란군에 가담하면서 조카의 왕위를 노렸으나 실패했는데요. 그렇게 결국 체포된 그는 그의 어머니처럼 불로아 성에 감금된 채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욕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이 전란 중에도 어느덧 16살의 성년이 된 루이 14세는 랭스 대성당에서 정식으로 축성식을 치렀는데요. 그러나 같은 나이에 전횡을 일삼는 섭정 세력들을 몰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차지한 아버지 루이 13세와 달리 그의 경우 충성스럽고 뛰어난 명재상 마자랭이 존재한 탓에 여전히 그에게 국정의 대부분을 일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 프랑스의 영웅이었다가 어느새 골칫거리로 전락한 콩대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복수를 꾀하며 그가 망명한 스페인을 부추겨 조국 프랑스와의 전쟁을 이끌어내는데요. 그렇게 위그노 전쟁 30년 전쟁에서 끝없이 싸워온 두 나라는 프롱드의 난을 거쳐 결국 두 나라만의 프랑스 스페인 전쟁이라는 그 최후의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또다시 스페인 측의 콩대와 프랑스 측의 튀렌의 대결로 나타났는데, 두 명 모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장인 만큼 전쟁은 결국 일진일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이 당시 9년간의 영국 내전을 거치며 크로멜의 의회파로부터 왕당파가 밀려나면서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가 처형당하는 속에 왕비 앙리에타 마리를 비롯한 잉글랜드 왕실 일가는 그의 친정으로 조카 루이 14세가 다스리는 프랑스로 망명해왔으나 이들에 대한 프랑스 왕실의 대접은 소홀한 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찰스 1세와 앙리에타의 차남 요크공 제임스는 크로멜로부터 조국 잉글랜드를 탈환할 날을 꿈꾸며
19살의 프랑스군에 입대하여 명장 튀렌의 마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상 마자랭은 궁여지책으로 올리버 크로멜의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어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냈는데요. 이전까지 튀렌 휘하에서 싸워온 요크공 제임스는 아버지 찰스 1세의 원수인 크로멜과 한편에 설 수 없었던 만큼 형 찰스의 권유로 스페인군에 재입대하여 이제 크로멜의 영국군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군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한편 수적 우세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프랑스는 결국 1658년 됴케르크 근처에서 벌어진 뒷 전투에서 튀렌의 뛰어난 용병술하 스페인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강화협상 끝에 1659년 피레네 조약이 체결되면서 긴 전쟁은 사실상 스페인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피레네 조약의 결과 프랑스는 그들을 따르며 스페인에게 반란을 일으킨 카탈루냐를 반환한 한편 스페인으로부터 전쟁 승리의 분수령이 된 됴케르크 지역을 포함 스페인령 플랑드르의 일부 지역을 할양받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후 약 300년 뒤 다시 한번 프랑스를 구하며 무려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결정지은 세계 전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탈출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 조약을 통해 양국 간 평화 증진의 일환으로 프랑스 왕과 스페인 공주의 결혼이 성사되었으니 1660년 22살이 된 루이 14세는 어머니 도트리슈 데비의 동생인 스페인의 왕 필리페 4세의 장녀 동갑인 사촌 마리 테레즈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세기에 걸쳐 지속된 프랑스와 스페인의 적대 관계가 끝이 났으니 이것은 곧 대항해 시대와 함께 최전성기를 지내온 스페인 패권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운 초강대국 프랑스의 부상을 알리게 됩니다. 한편 명제상 리슐리에의 왕권 강화의 기조를 이어가며 30년 전쟁 프롱드에 난 프랑스 스페인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무엇보다 어린 루이 14세의 치세의 약점을 성공적으로 보완한 마자랭이 1661년 향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떠난 마자랭의 죽음을 뒤로한 채 이제 23살의 완전한 성인이 된 루이 14세가 친정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젊은 왕의 리더십에 대한 귀족들의 의구심이 팽배한 속에 어릴 적부터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끝내 권력을 쥐게 된 루이 14세는 과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낼 수 있을까요? 72년의 통치 속에 절대 왕정을 이룩하며 프랑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태양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